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첫 OT 하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갈등 관리와 협상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갈등 관리를 이야기해서는 일단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갈등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갈등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돼 왔는데 이 발전된 양상이 어떤 양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갈등 관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보통 갈등이라는 것은 뭐 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갈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원적으로 갈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문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등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갈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갈등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실은 갈등이라는 것은 없는 경우가 없고 갈등 자체를 뿌리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갈등 관리가 어떤 철학적이고 개념적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그 발전적 측면에서 어떤 갈등 관리를 인과적인 그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갈등이라는 것은 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 됐고요. 예. 됐죠? 네. 갈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취직 문제, 또 우리가 또 흡연이라는 거, 또 환경 문제, 또는 도로에서 경적 소리, 소음, 초미세먼지, 또 우리가 앞으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후를 살아야 될 것인지, 먹거리 문제, 또 정신질환이라든지 여러 도박의 문제 등등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어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사는데 가정 안에서 부부 갈등, 또 자녀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갈등 뭐 등등등의 이 가족이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사, 부하 직원, 동료, 또 그 사람들 간의 업무 과다라든지, 또 임금이 너무 적다 많다, 또 조직 안에서는 끊임없는 부서 간의 갈등들, 고객 간에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또 직원들 간에도 참 일은 힘들지 않는데 직원들 간에 힘들어가고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든지, 또는 팀 간, 조직 간, 또는 팀 안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간의 갈등, 이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있습니까? 실은 지역사회와 주민들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층간소음 문제, 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나는 그런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 이제 학폭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또 관련 학부모님들 간의 학교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부 정책 갈등, 뭐 공수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등이 있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갈등, 법무부 감찰 간의 갈등,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갈등, 막 등등등, 막 그냥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오니 많으니 이런 문제들, 이런 거 간에 끊임없이 정부 정책 간의 갈등이 있다. 또 국가 간의 국제적 갈등이 있잖아요. 미세먼지와 같은 국제적 갈등.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데 중국과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갈등, 영토 갈등, 우리나라와 일본, 또 일본과 필리핀, 뭐 등등등등, 또 대만과 중국 갈등, 또 핵무기란 갈등 등등 본다고 그러면 실은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갈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형태의 갈등은 중요한 것은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등을 잘 관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협상이라든지 교섭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실은 그 갈등이라는 것은 잘 관리해서 잘 해결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 갈등부터 시작해서 국가, 국제적인 갈등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연구와 관리에 대한 연구는 누구나 다 개인적 자원이나 가족적 자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어떤 식으로 잘 윈윈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그 사람의 역량을 표현한다. 그것은 뭡니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갈등 관리 역량과 협상 역량의 개발과 증진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정부 지도자들의 갈등 관리 역량과 협상 역량의 개발과 증진은 매우 필요하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 조직 간, 어느 영역에서든지 갈등을 잘 관리하고 갈등을 윈윈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 협상 능력,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은 훌륭한 리더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 관리자들에게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 관리 역량과 협상 역량의 개발과 증진은, 이러한 중요성은 현대에 있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옛날처럼 힘으로 눌러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는 훌륭한 어떤 지역에 있는 시정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윈윈해서 갈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의 패배는 저는 이 갈등 관리의 문제에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 갈등을 웬만하게 잘 해결했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의 판세가 달라졌을 것이다. 내지는 이제 아까 우리 이번에 당선된 우리 대통령 경우도 그 안에서 이 어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 관리 역량을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개인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제 분쟁이기까지는 필수적으로 하나의 어떤 식물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는 서로 윈윈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 관리의 역량, 협상의 역량, 조정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갈등의 시로서 의견 대립이라든지, 또 내지는 다툼이라든지, 또는 분쟁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분노, 적대감, 딜레마, 스트레스 등을 갈등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은 우리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일상적인 일인 거죠. 일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처럼 갈등은 개인, 팀,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정부, 국가 등 모든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갈등은 항다반사가 되었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고뇌에 찬 표정으로 맞이하느냐, 또 슬기롭게 발전의 동력을 관리하느냐, 아니면 분열의 씨앗으로 잘못 관리하느냐 하는 마음가짐과 갈등 관리 역량과 협상 역량의 문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은 갈등 관리라는 것이, 이런 갈등 관리에 있어서 이 의미를 이제 조금 더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보고, 그래서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갈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갈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의 어휘를 보면, 영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등과 또 한국적 측면에서 갈등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제 어휘적으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서로 충돌한 상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conflict라고 하는데, 칸과 conflict가 조합된 것으로 일단 이게 함께한다는 의미의 con과 충돌한다는 의미의 flirt에 따라서 동사로 사용될 때 strike together,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말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로 사용할 때는 a state of striking the together다. 서로 충돌 상태로 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충돌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자로 갈등을 칙을 의미하는 갈자하고 등을 의미하는 등자, 이 합성어인데요. 즉 갈등이란 칙덩굴과 덩굴이 서로 엉킨 상태를 뜻하며 이는 곧 서로가 뒤엉키어 풀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가치, 견해, 이해, 목표 등이 이렇게 아주 복잡한 뒤섞여가지고 이 복잡한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일방적으로 일이 복잡하게 감기고 뒤엉켜서 풀기 어려운 상태와 진행하고 있는 일이 꼬여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등이란 이해 당사자들의 가치, 견해, 이해, 목표 등이 뒤엉켜 복잡한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일방적으로 일이 복잡하게 감기고 뒤엉켜서 풀기 어려운 상태와 진행하고 있는 일이 꼬여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정의와 의미를 보면 갈등은 한편으로 좀 심리적인 좀 딜레마의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발생하여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 뭐 동일날 동일시간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식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한 두 친구. 그래서 친구한테 이쪽 친구한테 가야 돼? 아니면 저쪽 친구한테 가야 돼? 아니 놀고 싶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욕구가 이렇게 충돌을 해서 생겼을 때 이걸 심리적 딜레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응 간의 경쟁인데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자의 심리적 반응 차원에서 볼 때 갈등이란 양립할 수 없는 반응 간의 경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옳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갔는데 상사가 이따구로 이렇게 해왔냐 하고 막 그냥 내 프로젝트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용히 듣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따지면서 세상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긍정적 측면을 좀 생각해보고 해주셔야지 하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은 들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른 그 반응이 사랑에 따라서 어떤 자극이 있어요.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참고 할 것인가. 이렇게 반응 간의 갈등도 의미가 있다. 갈등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 세 번째는 이제 대안 선택의 곤란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차원에서 볼 때 갈등이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안적 행동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대안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대안 중에서 별로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내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등등 이렇게 어떤 제한이 있지만 다들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몰라가지고 마음에 어떤 대안 선택하는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선택 장애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고 뭘 시킬지는 몰라. 예. 내가 어디 놀러 가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여러 가지 있거든. 그래서 대안 선택할 때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불만족 상태라는 것은 대안들이 모두 좋은 것이기는 해도 의사 결정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개 한 3-4개 했는데 3개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불만족 상태에 있을 때. 두 번째로는 모두 버리기는 아까운 대안들이기도 해도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참 고민이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나는 A 직원도 쓰고 싶고 B 직원도 쓰고 싶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골라야 된다. 이럴 땐 참 마음의 갈등이 생기겠죠. 세 번째는 대안들의 결과 자체가 확 불확실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을 선택을 해나가는데 그 대안 선택에 있어서 이게 이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까? 또 어떤 결과는 좋은 결과를 선택을 했는데 실은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좋은 결과를 선택을 했지만 실은 뭐라고 할까요? 예, 이제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을 또 보면 또 이상과 현실의 충돌도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양립할 수 없는 욕구 간의 충돌로 인한 곤란은 종종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을 체로한다. 이게 졸업 후에 현장에 나갔는데 학교에서 배운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터득한 또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또 학교에서 배운 내 이상 간의 그 갈등들. 어떤 과학자가 정말 이상적으로 뭔가 하고 싶었는데 현실이 그게 따라가잖아요. 우리 안철수 대표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상이 높은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충돌, 이것이 갈등이 또 될 수도 있다. 또 반목, 대립, 적대적 행위, 이것도 좀 갈등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조직이나 집단, 조직 차원에서의 갈등이란 갈등이라는 것이 개인 간, 집단 간, 조직 간의 반목, 대립, 적대적 행위를 정의될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또한 갈등이란 이해관계, 견해, 목표, 아이디어 등이 서로 다름으로 발생하는 반대나 불화 상태라고 정의될 수도 있고 더불어 갈등이란 상대방을 고려하거나 동정하기보다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상대방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갈등은 또 지방자치 사이, 국가 사이도 발생해서 그래서 뭐 반목하고 대립하고 어떤 경우는 좀 적대적 행위까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반목, 대립, 적대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이런 행동을 좀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소 자원을 쟁취하는 데 당합니다. 갈등이란 희소한 지위, 권력, 지위 등을 쟁취하기 위한 가치와 권리에 대한 다툼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아주 희소해. 대통령이 되는 거 하나 자리밖에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다툼을 하잖아요. 예. 내가 좀 부장으로 승진하고 싶은데 자리는 하나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10명이야. 이거 얼마나 더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목, 대립, 적대적 행위도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기득권이라든지 또는 지배자에 의한 항의 운동이라고 정의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가 반목, 대립, 적대적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항의 운동인데 잘못 써놨네요. 이 항의 운동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나 상사 또는 지배자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죠. 항의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항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의 운동과 좀 대립된 것이 이제 사회 운동인데 사회 운동으로서의 갈등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때 사회 운동이, 항의가 사회적 차원으로 적게될 때 사회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 사회 운동은 항의 운동과 유사하나 그 규모가 크고 걸리는 시간도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항의 운동과 사회 운동은 서로 구별하여 취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파업이나 폭동도 같은 게 있죠. 이제 갈등이라는 것은 실은 파업이나 폭동이라고도 정의될 수가 있는데 갈등의 조직적 맥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파업이나 폭동은 공식적 조직에 대항하여 일어나며 공식적 조직에서 발생한다. 파업 같은 경우는. 파업은 공식적 조직이 일어나고 참가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식적 조직의 하층에 있는 자들로서 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자들에 대항하여 충돌하게 된다. 파업이라는 공식적 조직에서 하고 파업은 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폭동이나 파업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전략은 다양한데 작업을 지연시킨다든지 폭력적 행동을 취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인데 목표는 불이익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항의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든지 또는 관계를 탈퇴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이익을 보존한다든지 권력을 쟁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파업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갈등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